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3페이지 3. 길흉의 음기를 찾는 방법. 우리가 오늘 볼 때는 항상 그 음기가 언제인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을 그 주의 깊게 살펴서 예측을 하는데 필요하죠. 그리고 상담할 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이 순조롭고 빛나는 명조는 모두 사업 성질과 명리상 이치가 서로 들어맞았고, 실패자 중에 구할 정도는 사업 성질과 명리상 이치가 불합하는 자, 즉 사람들의 후천적 노력이 명운 규율에 영향을 준다. 즉 명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사업이나 직업을 가질 때 참고하면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요즘 뭐 명리학, 무속 이런 것이 뭐 계속 말이 많은데 이것은 그 상담이죠, 상담. 가능성 이런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이지 뭐 쪽집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쪽집게 제가 저번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운명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정해진 거, 숙명, 환경, 의지.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 어떤 인생 역정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면 타고난 운명 부분, 그 다음에 환경, 여기에는 인문적 환경, 뭐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죠. 아프리카 오지인 그런 곳에 태어난 사람, 다른 곳에 태어난 사람이 분명히 환경이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의 의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인생 역정을 구성하는 이 세 요소가 저는 각 3할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 각 요소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나머지 한 개 요소에 나머지 두 개의 어떤 그 요소들을 결부시켜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바꿔보거나 내 의지를 더 강화해서 개척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분명히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머지 두 가지를 운명 파트가 우리 명리학의 부분인데 운명 파트 외에 나머지 두 가지를 가지고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조언해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정해진 어떤 그 부분이 좋지 않은 경우 이 나머지 환경이나 의지 부분을 더 집중하고 더 개선하고 함으로써 정해진 부분에서 오는 좋지 않은 어떤 기운을 상쇄시켜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는 거죠. 명리학은 그런 측면에서 그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혼인상의 문제. 혼인은 우리가 혼인의 태극점은
남자는 재성을 중심으로 보고요. 여자는 관살. 이게 뭐 기본이죠. 그래서 재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관살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보아서 희신이면 그것을 돕고 그것을 보호하고 하는 글자들과 같이 보는 거고요. 기신이면 그것을 제하고 화하고 하는 글자들과 같이 보는 겁니다. 이민님이 값을 정묘. 원국에 재성이 없다. 그럼 지금 이 텍스트 이 내용은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다. 일주 갑술은 처궁인데 처성 무토가 인묘의 극을 입으니 갑진은 혼재가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갑진대운 인묘진 목방을 이루죠. 단 혼인상의 배우궁 그 술토 일지를 충합니다. 배우궁이 충한다. 배우궁이 충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난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이 책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을충년, 신살, 홍란성, 세운에서 재가 병림, 혼인의 경사가 있는 년이다. 신미년, 미토 정제가 임하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미토와 묘목이 상합하여 명국에 들어오고 이때 인묘진 목방만이 아니라 방국이 같이 이제 들어온 거죠. 회하여 가버리니 목이 극왕하고 또 유년천간에 신금이 이런 갑과 교전. 결과는 토오행이 극설만 있고 생이 없어서 토는 재성이고 토태세인이 이혼의 재난이다. 금과 목이 서로 다툴 때는 가장 상해를 입는 오행은 토오행이죠. 원국에 토가 있으면 타격이 심각하다. 정축년, 기토가 오는 것과 오는 상황과 을축년 유사하다. 혼인이 기쁨이 있다. 기토가 충출하는 거죠. 신강에 재관을 쓰는 사주인데 일축년 재가 오고 신미년 관이 오고 재가 오고 근데 도리어 신미년은 좋지 않았고 정축년은 식재가 같이 오는데 혼인상에 좋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미년 같은 경우 한번 보면 갑진은 혼인 후에 인묘 을축년이죠. 을축년 혼인 후에 인묘 미 3년과 시주가 융합 상합하여 명구가 절입 축 진 4년은 시주 정묘 절입에 통로가 없다. 목이 왕하여 토를 극하고 가장 두려운 것은 목이 격발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이 운에서 오로지 경호년 신미년 천간에 금이 와서 목이 자극을 받고 흔들린다. 천은 정제인데 축중의 기토가 정제다. 이 세 가지 관건은 묘미 반합에 있으며 그것은 명국에 절입할 뿐만 아니고 미중의 기토 정제가 극을 받도록 인발한다. 이제
정제가 운에서 왔다가 가버리는 케이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어떤 방식, 신강약법이나 이런 방식으로 격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친 문제를 설명할 때는 약간 그 중언부언하기가 쉬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육친을 판독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간목과 을목이 다르다는, 무토와 기토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사주팔자에서 육친과 연결해서 읽어줘야 되는지 그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누차 주보법을 제 중심 간법으로 삼은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보로 보시면 격신은 간목, 용신은 임수, 임수는 병화를 제하고 경금을 설하죠. 그 다음에 을목이 가신인데 정화로서 제거하는 거죠. 지지에 술, 인이 있고 천간에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수 선생 같은 경우는 천간에 유인력 어쩌고 하면서 정화가 있어도 병정을 같이 회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수 선생이 말한 그 천간의 유인력은 정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병화가 있는 경우였죠. 그렇지만 저는 지지에 인술이 있고 천간에 정화가 있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보아서 정화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병화와 정화를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기서 나온 정화를 가지고 을목을 제거하죠. 근데 이건 묘술 합이 있죠. 그래서 을목이 기본적으로 술 속에 정화의 설을 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가 을목을 제어하기가 좀 마땅치 않죠. 그래서 청용신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주, 좀 안 좋은 사주 구조에 속합니다. 정임합인데 정임합은 임수는 인목이 설하고 있기 때문에 합류하고요. 정화는 합거됩니다. 천간의 합류 합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셔야 사주팔자를 해석하고 푸는데 그 실수가 없게 됩니다. 처는 재성이 태극점이죠. 재성 태극점인데 무토 편제가 있는데 무토 편제는 기신이죠. 그래서 처의 역할을 하는 희신을 찾는 겁니다. 기신 무토를 제어하는 희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목이 처입니다. 간목. 그런데 을목이 혼잡돼 있죠. 그래서 정화로서 을목을 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화를 보고 병화가 설하고 있죠. 병화가 설하고 있으니까 임수로서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갑, 임, 정을 처의 동태를 판단하는 글자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중심은 간목이, 무토가 중심이기 때문에 간목이 중요하죠. 을목이 혼잡한가 정화가 이것을 제어하는 글자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철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혼잡하거나 혼잡한 것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면 그 육친성에 어떤 불미함이 나한테 미치는 겁니다.
이렇게 육친성을 확실히 골라놓고 나면 그 어떤 육친에 대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죠. 갑목이 처성이라고 했죠. 그럼 갑진운, 당연히 육친상으로는 갑에 해당하는 육친이 그 일이 있게 되죠. 그리고 동주에서 진무토를 극하고 있죠. 그래서 배우자 이성과 관련된 좋은 일이 있다. 자, 갑진운이 왔습니다. 그러면 갑진운 비견인데 그 형제와 관련된 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물론 뭐 형제를 또 따져 보면 여기서 이 남자 형제는 갑목이죠. 그리고 여자 형제는 을목인데 을목은 기신이기 때문에 정화를 보는 건데요.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 남자 형제에 관련된 갑운이 오면 그런 일이 생긴다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목이 어느 궁에 임하는지. 여기서는 지금 갑진이 인묘진, 지지와 목방을 이루고 있기도 하고 배우자궁, 술과 충을 하죠. 그러면 지지 전부 영향을 미치긴 한데 특히 인묘진 목방에 진술 충까지 있습니다. 배우자 궁에 충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분명하게 영향을 주는 육친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성인연이 되겠죠. 을축년, 을축년 당연히 을목이 갑목에 그 혼잡하게 하는 글자 정화를 써서 제거하는 거죠. 축의 축술 계속 지금 대운이나 유년이 배우자궁과 계속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갑진, 운, 을축년, 진도, 축도 다 배우자궁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천간에도 배우자 갑목, 제가 저는 대체 배우자성이라고 하는데요. 갑목과 대체 배우자성 혼잡하는 을목이 또 오고 있죠. 반드시 배우자와 관련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신, 을목이 왔는데 을목을 제거하는 것은 정화였죠. 그런데 을목이 신금으로 축 중에 있는 신금으로 제거가 되고 그 신금은 다시 정화로 제거가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혼잡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 글자가 가리키는 육친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제거되면 여기서는 철을 얻는다. 갑운 또는 갑년에 을목이 혼잡된 것을 제거한다고 하면 철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갑자년, 갑진 다음에 갑자지가 있죠. 갑자. 갑진대운, 갑자년. 갑자년에는 왜 이런 분명히 갑목도 또 희신이잖아요. 갑자년에 무슨 일이 없었을까요? 이 팔자는 갑자년에 인연이 동하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자수가 여기서는 자진 수국, 그 다음에 자수가 개수를 정화를 끄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인연이 맺혀지지 않는, 또는 이 인연이 일축년까지 이어져 온 인연. 그런데 갑자년의 갑목은 자수의 목욕이라고 하는 글자죠. 목욕이라고 하는 그 위치인데, 그래서 갑자년에 나타난 인연은 맺어지지 않고 을축년에 이성인연이 나타난 것은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갑은 을축년이 있었고 뒤에 이제 을사운에 사운에 정축년이 있었습니다. 을사운 을운을 보면 을목이 왔을 때 을목을 원활히 제거해 주어야 그 을목과 갑목이 가리키는 육친의 어떤 좋은 측면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운에서 을운이 오는 경우를 볼까요? 대운에서 을운이 오면 지지에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습니다. 갑을이 혼잡하죠. 그래서 을목이 원활히 제거되지 않으면 대운의 그 을목은 유년에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년에서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내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정화가 무력하면 혼재죠, 혼재. 그런데 신미년이 왔습니다. 신미년. 당연히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는데, 그러면 을목이 제거되니까 배우자의 불리함,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배우자가 불리함이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을목은 제거되지만 미토는 목국을 이루죠. 묘미 목국. 그리고 지지에 인이 있어서 을미년, 묘, 정묘, 묘미 목국, 그다음에 타지제 인목이 있죠. 갑을이 혼잡하면 역시. 그래서 다시 혼잡하게 되는 거죠. 천간 신금이 왔을 때는 을목을 원활히 제거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지에 따라오는 미토가 다시 목을 혼잡하게 만들고, 그래서 을목을 제거하기 힘들게 만들죠. 사화는 대운의 지지의 사화, 이것은 을운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데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갑목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신미년은 미토재로 인해서 도리어 배우자와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이혼 같은 거 생기는 거죠. 근데 사화운에 되면 천간에 을사운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을목을 대운 천간의 을목을 원국에서 합하거나 아니면 유년에서 합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사운으로 나눠서 봅니다. 정축년이 됐습니다. 정축년. 충미충, 을목, 기토, 신금, 계수, 정화가 출간하죠. 정화도 있고요. 계수는 을목을 생하고 을목은 정화를 생하고 정화는 기토의 설을 잇고 기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이 을목을 극하고, 그러니까 정화가 신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두 개의 정화, 대운과 원국과 유년의 두 개의 정화와 두 개의 임수가 합해서 달아나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충이 돼서 튀어 올라오는 신금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간목이 흔들리지만 정화가 을목을 제거, 간목이 청해지고 처궁이 동하니 재운이 응한다. 정화가 을목을 설하면 배우자 인연. 다만 지지축토는 기신이다. 그러나 기신 배우공 수를 형하여 인연이 합한다. 이제 지금 두 번 있었잖아요. 갑은 울축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을은 신미년, 그다음에 사운 정축년.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음기를 보는 방법입니다. 천간 을목은 기신이나 정화를 생한다. 정화가 설하는 거죠. 기신이 희신화가 된다. 따라서 대운 간목을 혼잡하게 하지 못한다. 지지축토는 대운 지지를 볼 필요 없다. 엄격히 말하면 갑진운에서 진토가 와서 목방을 꾸미기 때문에 천간 지지를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년월의 인목과는 작용이 없다. 먼저 술과 축술령, 일축년에 무기토가 형출, 임수 정화를 끄려 하지만 대운간 간목이 왕하여 무토를 극거하고 임수를 보한다. 또한 유년천간 을목 기신은 기토를 극하여 도리어 정화를 보한다. 기신 재성을 완전히 제압하는 거죠. 처궁이 동탕한 결과 갑을목의 유관 활동을 자극, 득처. 이렇게 해서 목이 만반인 대운에서도 목방이 되고 유년에서도 목년이 옵니다. 이런 때 제거되는 목이 육친의 기신인 경우 그 육친을 얻는 거죠. 을목은 간목의 기신이죠. 간목을 혼잡하게 하니까요. 간목이 처인데 을목을 원활히 제거되니까 철을 얻는 것이죠. 을사운, 을운, 신민년 이혼했죠. 이혼. 자료가 부정확한데 월을 우리가 이 자료는 모르니까 을운인지 진운인지 을운으로 보면 을목 기신이 오지만 정화가 방화 가능하다. 신민년 그런데 신민년 신금이 을목을 기신간의 극하니 나쁘진 않습니다. 지지미토는 기토 기신이고 처궁을 형하고 무기토가 형출해서 무가 임술 극 기토는 한신 신금에게 제거된다고 해도 정화를 설해서 사라지게 하죠. 신금은 형출한 정화에게 극을 입어서 을목 기토 신금이 사라집니다. 을목 기토 신금이 사라지죠. 또한 임수가 제거되고 다시 미토는 중요한 것은 이 묘미 목국 갑을 혼잡한 것이 가장 쥐약이었죠. 이때 목국의 격신 처성을 혼잡하고 대체성 임수는 이미 제거된 상태. 아까 천은 간목,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정화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글자들이 역할을 못하고
혼잡하거나 혼잡한 걸 제거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목국의 결과죠. 그러니까 묘미 목국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진통으로 본다면 진은 재성 귀신, 목방, 가불목이 같이 왕하죠. 처공을충하고 그래서 무토가 극왕해집니다. 다만 모광하니 임수를 보호할 수는 있습니다. 신민년 신금이 을목을 제거하고 간목이 청해지니까 무탈한데 다만 미토가 배우자궁 수를 형하고 무기토가 그래서 출간. 기토는 신금에게 제거되지만 묘미 목국을 회출하는 가불목을 제거하지 못하니 마찬가지로 이혼이 일어난다. 신은 결국 개수를 생하는 기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으로 보나 가분으로 보나 혼인상에는 좋지 않다. 사운 정축년. 사화에는 정화가 왕하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하게 힘을 얻죠. 근데 무토도 왕합니다. 간목은 태지. 혼인에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정축년 정화가 임수를 합류. 이정 이임이죠. 처성 대체성이 합류되니 혼연이 응한다. 축토는 사축 금국, 무토를 제거하고 처공의 형에서 들어오는데 무기토가 또 형출합니다. 다만 합류된 임수를 제거하지 못하죠. 기토는 정화를 소하지만 또 정화도 합류되어 있고요. 을목에 혼잡이 없으니 혼연에는 해를 끼치지 못한다. 그 다음 팔자는 여자인데요. 계묘, 기미, 갑인, 신미. 지금 여기 그 대운 주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구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계문연이 아니고 임정년, 양력 10월 7일경. 위에 그 명조와 재혼한 팔자 재혼.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이 팔자도 이혼하고 재혼한 거죠. 그럼 언제 혼재가 발생했는가를 한번 추론해 보자는 거죠. 정관 신금이 있긴 한데 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가 왕한 계절에 출생해서 선천적으로 남편에게 불리함이 있죠. 물론 화가 왕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목 또는 목국이 돼서 화가 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왕절인 건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가 월지는 합국을 해도 본래 성질, 특히 토월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묘미 목국이 됐다고 해도 미토의 성질은 유지하고 있다. 30세, 그러니까 경신 신유죠. 대운이. 신유는 정묘 신미 양년에 명국에 들어오지만 대운 신유가 등이 부성을 방부하니 재난은 없다. 부성이 여기서는 금이죠. 금. 30세 92년 임신년이죠. 이때 임술대운이 시작된다. 대운 술과 시주 신미가 융합이라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지오행이 같죠. 융합해서 명국에 같이 들어오고 구체적인 사건이 드러나는 시기를 보면 발생한 시기를 보면 이 대운 중에 이제 다시 유년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갑술년, 정축년, 기묘년, 묘미 목국, 여기서는
지지, 충미, 융합, 여기서 지지, 술미, 융합. 이때 이제 윤현이 명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원국의 정관, 부성이 시주천간의 투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오로지 정화다. 병화는 병신합으로 신금을 합화하고 다만 병자년, 병신화수 혹은 극이 모두 밝게 하지 못한다. 정화 혹은 지지의 축술미 사명이 원국에 들어오는 것을 활용해서 목화가 왕하면 금이 재난을 만난다. 목화가 왕하면 금이 재난을 만난다. 금목이 교전하면 토가 제일 재난을 만난다고 했죠. 극하고 토는 목에 극을 당하고 금에 설을 당하죠. 그러면 화는 금을 극하고 목은 화를 돕고 금의 힘을 빼내는 거죠. 혼재는 필시 정축년이다. 하지만 명주는 같은 해 여름에 정축년에 여름에는 이혼했지만 겨울에 다시 결혼했다. 신유은 일축년에 혼인했고 임술은 정축년에 이혼했다가 겨울에 재혼했다. 재관법으로만 보면 특히 이런 뭐 정축년에 이혼도 하고 재혼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깔끔하지 못하죠. 뭐 월운을 보는 것으로 좀 논의를 확장해야 되긴 합니다. 주보로 한번 보면 미월이죠. 오타가 있습니다. 미월. 격신은 간목. 청용신은 신금. 그리고 청용신을 돕는 기토가 희신. 다만 기토가 이것은 개수를 극화해서 희신이죠. 그리고 정화를 설해서 희신입니다. 간목 비견이 격신인데 병과 임이 호의용신을 할 수 있죠. 병화는 신금을 합구하니까 취하지 않고 인중의 병화를 취하지 못합니다. 호의용신을. 청용신 신금 정관 희신 기토. 신금이 남편이고 개수가 기신이니까 미기토가 남편이죠. 미기토. 천간의 기토는 지지에 두 개의 미토를 가지는데 목국을 이루어서 하나는 목국을 이루어서 도리어 기토를 극하니 두 명의 배우자인데 목국의 을목이 극하는 월주 미토는 혼재의 배우자. 첫 번째 배우자가 월간에 있는 기토 밑에 월지 미토라고 볼 수 있죠. 배우자는 그러니까 신금과 기토. 신운 배우성이 왔죠. 신금 일축년 23세.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하는 기신이지만 축토는 충미충, 기토가 충출해서 개수를 극하고 신금을 생하여 을목을 제거한다. 신금 정관이 역할을 발휘하니까 혼이 응하죠. 다만 축토는 월 시지를 충하지 충미충, 배우자궁이 동하지 않죠. 월과 시를 충해서 그쪽에서 어떤 부모 간에 약속을 했다 할지 아니면 임신을 했다 할지 그런데 또 부모 간에 부모 쪽에서 반대가 있다 할지 어떤 그런 혼인의 상이죠. 집안의 반대가 아니고 집안에서 정해준 그런데 실질은 내키지 않는 그런 혼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신윤에서 혼인이 이루어진 그걸 다시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신민년, 시주와 복음, 일단 신금, 그다음에 미토 모두 배우자성이고 대운 유금 또한 배우자성이니 배우자의 사건이 응한다. 미토는 먼저 묘미 목국, 월의 미토에서는 목국을 이루어서 기토를 극한다. 신금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사라진다. 기토가 사라지자 개수가 신금을 사랑해 상관견관이다. 신윤의 유운의 울충년은 지금 충미충이 일어나지긴 하지만 여기 앞에서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읽어서 혼인에 문제는 없다. 이운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운이 바뀌어서 임술운에 수운이 되면 미술, 묘술, 인술로서 명국에 들어옵니다. 정축년, 축술, 충미로 다시 또 들어오죠. 겨울경, 시주는 겨울이죠. 시주와 복음. 정축년, 시주의 좀 표현이 잘못. 시주의 도유가 아니고 충입하죠. 충입. 이게 기토가 영양을 회복하고 개수를 극합니다. 도리어 정을 설하고 신금이 온전해지니 다시 배우성이 대응하고 혼연이 가능하다. 월운을 볼까요? 월운. 봄에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갑오, 을미의 신금이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 남편성이죠. 활동이 잠시 중단된다. 그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 경자 신유가 다시 영양을 회복하죠. 미토는 신민년, 미토는 갑오, 을미월에 시작하고 익년도까지 이어진다. 여기 미토는 충하는 월, 축월에 끝나죠. 종료. 혼재는 신금이 영향을 발휘하는데 그것을 돕는 미토가 제어되는 묘월에서 시작해서 을미월이면 도리어 을신충하고 지지에서 미토가 오지만 을목월운으로 미토를 극하니 영양 발휘 불가. 그러니까
을미월, 미월이죠, 미월. 드러난 남편은 이혼이지만 지지 미토가 시주에 복음하여 다시 물밑으로 이혼이 발생한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모두 영양을 회복해서 재혼이 간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갑자년, 갑목 격신이 기토를 합류하고 자수는 개수의 녹지, 대운이 복음하는 신금 정관성이 발휘할 일이 없다. 이성인연이 발동하는 정도이지 혼연은 아니다. 너무 세세하게 좀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부하실 때는 좀 세세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건 어떤 음기 있잖아요. 음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음기인데 일단 태극점을 구하고 단순하게 혼인 같으면 재나 관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의 희기를 나누어서 구응하는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운 인연을 보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간합이죠. 간합. 드러나는 것으로 간합인데 간합을 가지고 이런 음기를 추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 다음에 형, 충, 합, 곡 이런 것들이죠. 어느 궁에 미친 특히 혼인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이죠. 그래서 음기를 볼 때는 태극점을 확립을 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대운인연을 볼 때는 그 태극점을 중심으로 간합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 지지에서 합해서 회출이라고 하죠. 회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 추론이 가능하다. 다치는 사건에서의 어떤 음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다치는 사건은 식상이나 칠살이나 인성이나 재성 이런 것들이 주된 태극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식상과 칠살은 서로 식상이 칠살을 제하는 거죠. 제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 제하지 못하게 되면 근데 다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하는데 재성이 방해한다거나 그러면 또 인성이 우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보호. 그래서 보호가 없어지는 경우 의지처 이런 거기 때문에 재성은 어떤 활동 에너지잖아요. 이게 좋은 역할을 하면 원활히 사회적으로 잘 활동하고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좋지 못하면 다쳐서 어디 입원해 있거나 인성과 재성의 조합은 좋지 않은 조합이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간다거나 뭐 하는 그런 상으로 있습니다. 되게 빨간 걸로 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실 때 이렇게 좀 넣어 놓으시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빨간 글씨는 주의해서 추가해서 적어 놓으라고 제가 빨간 글씨 쓰는 겁니다. 아니면 오탈자가 났을 경우도 제가 써놓는 건데 이번 다치는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